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웃음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참 신기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쓱쓱하면서 연애 상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틴더, 범블 등 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솔로 탈출하는 법 이런 영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그런 편리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벽돌처럼 컸던 시절이잖아요. 우리에겐 중매쟁이 아줌마가 있었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동네마다 한 명씩은 꼭 있었어요. 그 아줌마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몇백 쌍을 성사시켰다 이러면서 항상 자랑하죠. 지갑에는 온갖 결혼 사진이 들어있고 이것도 내가 맺어줬고 저것도 내가 이러면서 보여주고요. 오늘은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한 25년 전쯤 일인데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황당한 소개팅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싫어해요. 하나도 안 과장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빼고 있을 정도예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었거든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감 표시 꼭 해주세요. 제가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때가 1990년대 말이었을 거예요. IMF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1997년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 30대 미혼 여성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시죠? 지금은 골드미스니 솔로 천국이니 하지만 그때는 정말 노처녀라는 말을 대놓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조급해 하시던지 친구들 만나면 제 얘기밖에 안 하셨대요. 우리 딸은 언제 결혼하나? 나이만 먹어가네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니 완전히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엄마가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다. 우리 동네 김 아줌마 있잖아. 그분이 소개쟁이로 아주 유명하다는 거야. 그 김 아줌마. 우리 동네에서는 정말 유명 인사였어요. 일단 체격이 어마어마했어요. 키도 한 165는 되시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정말 우렁찼어요. 멀리서도 김 아줌마 목소리는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화려하게 입고 다니셨어요. 빨간 립스틱에 파마머리 큰 귀걸이. 뭔가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며칠 후에 어머니가 김 아줌마를 집에 모셔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려온 목소리가 어머나 이 집 참 좋네요. 역시 교육받은 집안은 달라. 큰 목소리로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실, 부엌까지 다 둘러보시더라고요. 마치 집 사러 온 사람처럼. 우리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말 걸작이었어요.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 성사시킨 커플이 벌써 100쌍이 넘어요. 100쌍. 아니 어쩌면 200쌍일지도 몰라요. 너무 많아서 제가 기억을 못해요. 과장된 손짓을 크게 하며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지갑이 또 얼마나 두꺼운지 카드랑 사진이 가득해서 다치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커플도 제가 맺어줬어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애까지 낳았어요. 한 장 또 한 장 사진을 막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이고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완전히 넘어가신 거죠.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아이고 그러시면 우리 딸 또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김 아줌마가 저를 한번 쭉 후어보시더라고요. 위에서 아래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처럼요. 어머나 사모님 이렇게 예쁜 딸을 왜 이제야 저한테 데려오세요? 놀란 표정으로.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아이고 이런 딸은 금방 시집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시면서 피부도 좋고 눈도 크고 이런 딸을 왜 혼자 두고 계셨어요? 웃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영업 멘트였던 건데 그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는 조건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원하나요? 조건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시죠. 글쎄요, 너무 높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성실하고 착하고 직장 안정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자 김 아줌마가 손을 팍 치시면서 아니에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좋은 딸을 그런 평범한 조건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우리 딸은 특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제가 지금 마침 정말 좋은 분이 있어요. 의사 아들이에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의사라니. 그때만 해도 의사면 정말 최고의 조건이었거든요. 일단 이분부터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틀 후에 김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신나 있더라고요. 아가씨,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 아들 사진 보고 만나보겠다고 하네요. 와, 사진도 보고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는 거네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의사예요, 의사. 내과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과 전문이라니. 그때만 해도 전문이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거든요. 키도 180이 넘고요. 정말 잘생겼어요. 사진 봤는데 연예인 같더라고요. 흥분한 목소리로. 성격도 너무 좋고 집안도 괜찮고 아이고 이런 분을 왜 이제야 만나게 해드리는지 제가 더 죄송할 정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면서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조건이 있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정말 바쁘신 분이라 시간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뭐 의사면 바쁘겠죠?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간단하게 커피 한 잔만 하자고 하세요. 서로 얼굴만 보고 첫인상만 확인하고 약속은 강남역 근처 커피숍으로 잡혔어요. 그 유명한 원두커피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분위기 좋은 커피숍으로 유명했거든요. 김 아줌마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 입고 나올 거예요.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의료진 가방 같은 걸 들고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바로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와, 정말 의사구나. 가방까지 들고 온다니. 그래서 그날 저도 옷을 정말 신경 써서 입었어요. 백화점에서 새로 산 원피스에 하이힐, 머리도 미용실 가서 새로 했고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했어요. 그때 유행하던 브라운 계열 아이섀도에 빨간 립스틱까지.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면 의사 아들한테도 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약속 시간 10분 전에 커피숍에 도착했어요. 자리도 창가 쪽 좋은 곳으로 잡고 앉아서 기다렸죠.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키 큰 남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2시 10분 15분 혹시 늦는 건가 싶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구석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키는 제가 하일 신은 것보다 작아 보이고 머리는 웃으며 정말 지중해 성기우더라고요.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옷차림도 하얀 셔츠는 맞는데 뭔가 이상해요. 셔츠가 좀 낡아 보이고 바지도 검은색이긴 한데 좀 해져 보이고 그 남자분이 자꾸 저를 보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김 아줌마가 소개해주신?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게 그 키 크고 잘생긴 의사라고요? 일단 앉기는 했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커피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 남자분이 친절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사적이네 생각했는데 카운터에 가서 주문하는 걸 보니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문하시는 거예요. 저 커피 안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카페인을 많이 못 마셔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한의원에서 일해요. 한의사시는군요. 한의사도 의사죠. 한의사시는군요. 어떤 과목을 전공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한의사가 아니라 청소 일을 해요. 긴 침묵, 청소 일을 한의원에서? 그러시군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더라고요. 한의원에서 일한다 의료진이다. 이런 논리인 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어색한 웃음. 그래도 한의원에서 일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해요. 그분들한테 의학 지식도 많이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의사 관련 일이라고 소개한 건가 봐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예의상 대화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점점 더 황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실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그럼 왜 소개팅을 나왔는데요? 김 아줌마가 자꾸 나가보라고 해서 나온 건데 솔직히 말하면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어이없다는 표정. 혹시 그냥 친구로 지낼 수는 없을까요? 저 여자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같이 영화나 보고? 친구요? 친구라고요? 그리고 혹시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 가끔 연락해서 밥이나 먹고 물론 각자 계산으로요. 각자 계산이라고 하네요. 그 순간 정말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사양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김 아줌마한테 전화했어요. 아줌마, 그분 의사 아니라 청소 일하시던데요? 아이고 의료진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요즘 의료계에서 일하면 다 의료진이에요. 말이 되나요? 그럼 병원 경비원도 의료진인가요? 그리고 결혼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이고 남자들이 처음엔 다 그래요. 좋은 여자 만나면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그리고 키도 전혀 크지 않고 머리도 그거요? 사진이 좀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가 많았어요. 어이없다는 표정인가 싶었죠. 의사라고 했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저는 한의원에서 일해요. 한의사시는군요. 아니에요. 청소 일을 해요. 청소 일을 한의원에서? 이게 바로 그 의사 관련 일이구나 싶었어요. 한의원이니까 의료진이랑 관련 있다고 생각한 건가 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서. 그래도 사람이니까 예의상 커피는 마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 아직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요. 김 아줌마가 자꾸 나가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저 여자친구 별로 없거든요. 집에 가서 김 아줌마한테 전화했어요. 아줌마, 그분 의사 아니라 청소 일 하시던데요? 아이고 의료진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거기서 일하면 다 의료진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시던데요? 아이고 남자들이 처음엔 다 그래요. 좋은 여자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도 김 아줌마가 미안해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대기업 다니는 과장님이에요. 대기업 과장이면 괜찮네요. 삼성 다니는 분이에요. 나이도 딱 좋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런 분은 정말 드물어요. 삼성이라니. 그때 삼성이면 정말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바쁘신 분이라서 점심시간에 잠깐만 만나자고 하세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요. 또 바쁘신 분이군요. 대기업 과장이면 바쁘겠죠. 이번엔 정말 기대를 하고 갔어요. 옷도 정장으로 차려입고 화장도 더 단정하게 했죠. 약속 장소는 을지로에 있는 한 중국집이었어요. 고급 중국집은 아니고 그냥 동네 짜장면집 같은 곳이더라고요. 과장님이니까 서민적인 걸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한 남자분이 손을 흔들어요. 여기요. 가까이 가보니 이상해요. 옷차림이 대기업 과장 같지가 않아요. 작업복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삼성에서 일해요. 삼성 맞네요. 어떤 부서에서 일하세요? 경비실에서 일해요. 경비실이요? 삼성 경비실도 삼성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주문하시는 거였어요. 사장님 짜장면 하나요? 그리고 단무지 많이 주세요. 저한테는 뭐 드실래요? 전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하시더라고요. 어이없다는 표정. 그래서 저도 짬뽕을 시켰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데 그런데 집은 어디 사세요? 저는 반지하에 살아요. 아직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요. 반지하? 김 아줌마가 아파트 있다고 했는데 차는 있으세요? 네. 자전거 있어요. 요즘 자전거가 환경에도 좋고 운동도 되고. 자전거도 차는 차니까. 한숨.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저 여자친구 있어요. 근데 김 아줌마가 나가보라고 해서. 네?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헤어질 생각은 없어요. 그냥 친구 하나 더 사귀고 싶어서. 길게 한숨.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죄송한데 버스비가 좀 부족해서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버스비 1,000원. 집에 와서 김 아줌마한테 또 전화했어요. 아줌마 이번엔 또 뭐예요? 대기업 과장이 아니라 경비원이고 아파트 있다는 게 반지하고 차 있다는 게 자전거라니요. 김 아줌마가 변명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요. 조건을 좀 과장해서 말하고 근데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그런 건 만나다 보면 헤어져요. 걱정 마세요. 어이없음. 그런데 김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완벽한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또요? 정말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공무원이시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공무원.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분이 좀 낯을 가려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남산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갔어요. 어차피 또 이상한 분이겠거니. 찻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니 김 아줌마가 서 있는 거예요. 아 아줌마? 소개해 주실 분은 어디 계세요? 김 아줌마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게 사실은 우리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하면 거절하실 것 같아서 다른 분들 먼저 소개해드린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별로셨죠? 우리 아들은 정말 좋은 아이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 아줌마 아들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어려 보이고 키도 작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자꾸 나오라고 해서 또요? 또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김 아줌마가 아들 등을 떠밀면서 얘야 이런 좋은 누나를 왜 놓치려고 하니? 누나라고 하네요. 그 순간 정말 황당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일어나서 그냥 나왔어요. 김 아줌마가 뒤쫓아 나와서 아가씨 우리 아들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아줌마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화나고 황당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경험도 다 추억이더라고요. 그 후로 김 아줌마하고는 얼굴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동네에서 마주치면 아줌마가 먼저 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 몇 개월 후에 들은 얘기인데 김 아줌마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그것도 맞선으로요. 다른 중매쟁이한테 소개받아서.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후에 직장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중매쟁이 아줌마 거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황당한 경험들이 다 인연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나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요즘도 중매쟁이 아줌마들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황당한 소개팅 썰도 들려주세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짝 찾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